오늘 12월 5일 서울기록원 토크 콘서트 너머너머를 말한다 진행을 맡게 된 정문영입니다. 본래는 여러 관객분들을 모시고 청중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없지 않지만 또 녹화라는 것이 또 주는 장점이 있어서 덜 떨리긴 합니다. 제가 이재희 선생님과 전영호 선생님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이재희 선생님과 전영호 선생님은 이제 우리 이번 서울기록원 40주년 5.18 40주년 특별 전시인 너머너머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주제인 책,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에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제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희 선생님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초고들을 거의 만들어내셨던 그런 실제 집필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5.18 기념재단 연구위원으로 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영호 선생님도 역시 이 너머너머를 이제 제작하고 하는데 또 자료도 수집하시고 여러 가지 그 이후의 과정에도 참여하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진행을 맡은 저는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1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정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들 모시고 이 전시의 주제 그리고 이 전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 거기에 제작 과정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러한 기록 행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당시의 의미,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의미인지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선생님 이번 전시의 사실은 주인공들이신데 전시 둘러보신 소감은 어떠신지? 감개가 무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딱 40년 5.18로부터 40년 또 책이 나온 뒤로는 35년이 지난 것이죠.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5.18에 관련된 공식적으로 나온 것으로 출판물로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5.18에 대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이 출판물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최초의 모습으로부터 35년이 지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기록원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런 뜻깊은 전시를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 광주에 오셔가지고 서울기록원에서 이런 전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처음에 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또 촬영했던 그런 기억도 좀 새롭고 또 아울러서 우리 광주에서 한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전시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고 또 한편 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전시의 배경이 됐던 사건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좀 의미,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께는 굉장히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었겠지만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나름 좀 정의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장 젊은 시절에 일어나 가지고 지금 60대 중반이 되도록 이 많은 세월을 거의 이 5.18과 관련된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반공 체제가 극도로 강화되면서 군사 독재가 이렇게 박정희 군사 독재 기간이 18년간이나 유지가 되고, 그것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을 또 다른 군사 독재 세력이, 전두환 군사 독재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일거에 배반을 해버리니까 한국의 그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상을 갖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전 국민이, 특히 광주 시민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극복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한국 민주화에 어떤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 1960년과 1970년 20여 년을 독재 정권을 유지해왔던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그 이후에 그 군부 독재를 계속 영위하려고 하는 세력과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 두 세력 간에 있어서 79년 하반기부터 80년 5월까지 강력한 어떤 그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충돌의 결과로서 광주에서 10일간의 커다란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서울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광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국에 있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그 광주에서 한 열흘간을 통해서 구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당시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학생 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1980년 5월 18일을 맞으셨는데요. 이전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셨고, 또 5.18 기간 중에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5.18 전에도 저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이고 우리 전용호 선생도 3학년이었는데 80년 초를 이렇게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민주화라는 분위기, 정말 짧은 서울의 봄이라고도 이야기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전남대학교 안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그 민주화 열기가 충만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같이 우리가 학회도 같이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또 총학생회에서 일정하게 기획실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같이 학생들에게 읽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그런 기간이 있다가 5.18 기간 중에는 우리 전용호 선생은 그 연장선상에서 투사회보를 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도청 상황실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이나마 그 돌아가는 전체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월 21일 집단 발포가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다음에 계엄군이, 공수부대가 이제 시외곽으로 물러나죠. 그리고 도청은 이제 비게 되고, 그때 이제 시민군들 또 이런 여러 일반 시민들이 도청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셨고 또 어떻게 나오셨는지 그 말씀을 좀 소개해 보는 것도. 그럴까요? 네. 저희들은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죠. 80년 초반기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당시에는 도청 옆에 가까이에 그 녹두서점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두서점에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자주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면서 5.18 상황이 전개되는
계엄군의 심한 이런 탄압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분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죽음을 결심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었고,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저희들은 그 상황에 있으면서도 크게 예상을 못했었는데 계엄군들이 철수를 해버린 것이죠. 갑자기 그 강력하던 계엄군들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광주가 갑자기 빈 공백이 형성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하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들에 뭔가 이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일부가 이제 녹두서점에 있다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청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데가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상황실로 몇 명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그 전체 상황을 보기도 하고 또 질서를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야겠다 당시 상황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분노로 촉발된 이 폭발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된 상황에서 에너지가 모아져야지 계엄군하고 협상을 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된 모든 활동들을 뭐 차량들 번호도 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기 때문에 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준비도 한쪽에서는 하고 또 계엄군들하고 협상 준비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이런 작업들도 한쪽으로는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았었죠. 선생님, 투사해보 얘기 좀 해주십시오. 투사해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또 어떤 식으로 제작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배포됐는지 말씀을 좀. 사실 이제 18일, 저는 이제 18일부터 27일까지 계속 광주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인쇄 기술이 굉장히 좀 낮았어요. 그때는 그 소식지를 만들어서 상황을 이렇게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인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아주 조잡한 그 롤러로 이렇게 밀어서 잉크 원지에다가 첼필로 글을 써가지고 하는 그 인쇄기가 있어야지 이제 만드는 것이니까 다행히도 그 인쇄기 하나가 우리 이재희 선배님이랑 같이 활동했던 우리 저 모임에서 하나 갖고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들불야학이라고 하는 그 야학에서 교사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우리 들불야학에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인쇄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것을 그런 투사해보라고 하는 해보를 만들려고 했냐면 지금 시내 안에서 공수부대가 잔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빨리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외곽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약 1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사해보를 만들었고 또 이제 제가 그때 활동했던 극단 광대라는 우리 저 연극팀이 있었는데 우리 연극팀들이 또 전체가 연락이 또 많이 돼가지고 연극팀들이 골기대라고 하는 것을 23일부터 조직을 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주로 투사해보하고 골기대 팀 쪽 그쪽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도청이 우리 시민군과 수습대책위원들의 어떤 근거지라면 이제 투사해보나 골기대 혹은 뭐 대자보 이런 팀들의 근거지는 도청 바로 앞에 있는 YWCA였거든요. 그래서 YWC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그런 홍보 활동을 하게 됐죠.